70대 한국 남성, 태국에서 20대 미녀와 사랑할 수 있는 현실, 서론 은퇴 후의 새로운 삶, 그리고 사랑의 가능성.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소외감도 큰 고민거리다. 젊을 때야 직장 동료, 친구, 가족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었지만 은퇴 후에는 이 관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인간관계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동남아, 그 중에서도 태국은 한국 은퇴자들이 많이 찾는 곳 중 하나다.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따뜻한 기후에 무엇보다 사람들의 정서가 한국인과 잘 맞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태국이 단순한 은퇴지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는 곳이 되기도 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이 있다. 한국에서는 나이 든 남성이 젊은 여성과 사랑을 꿈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태국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열린다. 70대 한국 남성이 태국에서 20대 미녀와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은퇴 후의 삶과 행복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화두가 될 수 있다. 태국에서 나이차가 큰 연애가 가능한 이유. 먼저, 태국에서는 연령 차이가 큰 연애가 비교적 흔하다. 이는 문화적, 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자. 경제적 안정감. 태국에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한 달 약 10만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다. 한국 은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금액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한국 남성은 태국 여성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정하고 친절한 문화. 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이 많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가 있다. 특히 한국과 달리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강하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인 은퇴자들은 환영받을 가능성이 높다. 연애의 실용적 접근. 태국에서는 사랑 감정뿐만 아니라 사랑 삶의 질 향상이라는 현실적인 접근이 더 많다. 즉,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 3가지. 60대 초반 이 대표, 태국에서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다. 이 대표는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은퇴한 후 태국으로 이주했다. 한국에서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고 느낀 그는 태국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었다. 우연히 태국 현지 커뮤니티 모임에서 20대 후반의 태국 여성을 만났다. 서로 영어를 통해 소통하며 관계를 발전시켜갔고 결국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처음엔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 부담될까 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나를 따뜻하게 대했고 나도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죠.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태국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그는 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한다. 70대 박 선생, 태국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다. 박 선생은 전직 교사로 40년 가까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은퇴했다. 한국에서는 퇴직 후 우울감이 심했지만 여행으로 방문했던 태국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 30대 여성과 가까워졌다. 내가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친해졌어요. 처음엔 친구로 지내다가 점점 의지하는 관계가 됐죠. 내가 그녀에게 배울 점도 많고 그녀도 내 삶의 경험에서 도움을 받고요. 박 선생은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태국에서의 삶이 외롭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그는 태국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자신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한다. 50대 후반 김 사장, 한국과 태국을 오가며 삶을 즐기다. 김 사장은 한국에서 은퇴 후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지내고 있다. 그는 태국에서 만난 20대 후반 여성과 연애를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가벼운 만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게 정이 들었죠. 물론 현실적으로 나이 차이가 있으니 조심스럽긴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많아요. 김 사장은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싶은 이들에게 태국에서의 생활을 한 번쯤 경험해 보라고 추천한다. 태국에서의 연애, 현실적인 조언. 문화적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 태국 여성과 연애를 하려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어의 장벽, 생활 방식의 차이 등을 극복할 준비가 필요하다. 경제적 지원을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연애와 경제적 지원이 혼동되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관계를 장기적으로 바라볼 것. 단순한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건강, 생활 방식, 가족 관계 등 고려할 점이 많다. 결론 은퇴 후 사랑 가능할까? 태국에서 70대 한국 남성이 20대 여성과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정한 감정인지 아니면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태국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에도 설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도전 아닐까? 태국에서의 사랑, 현실적인 문제와 과학적 접근. 앞서 태국에서의 연애 가능성과 실제 사례를 살펴봤다. 하지만 단순히 낭만적인 감정만으로 이런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해보면 보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1. 심리학적 관점.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연애 감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옥시토신, 아크서토선, 흔히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70대라도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충분한 생물학적 근거가 있다. 도파민, 다퍼마인. 도파민은 보상과 쾌감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새로운 사람과 만나며 설렘을 느끼는 것은 이 도파민 작용 때문이다. 사례 연관성. 앞서 소개한 이 대표 60대 초반과 20대 후반 태국 여성과 연애를 하며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다고 한 것은 바로 도파민이 작용한 사례다. 또한 박 선생 70대의 30대 여성과 친구처럼 지내며 안정감을 얻은 것은 옥시토신이 형성된 관계라 볼 수 있다. 즉, 나이가 많아도 호르몬 작용과 감정적 교류는 지속되므로 연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제학적 관점. 태국에서 한국 남성의 경쟁력은? 태국에서 70대 한국 남성이 20대 여성과 연애할 수 있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경제적 안정성이다. 소득 대비 생활비 차이. 한국에서 월 20만 30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빠듯할 수 있지만 태국에서는 같은 금액으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 노년층의 경제적 위상. 태국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한국 은퇴자들은 상대적으로 연금이나 자산이 있어 태국 내에서는 경제적으로 매력적인 존재로 비칠 가능성이 크다. 사례 연관성. 김 사장 50대 후반이 한국과 태국을 오가면서 20대 후반 여성과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에서 경제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태국에서 만난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경제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이유로 관계가 형성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경제적 이유가 아닌 진정한 감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3. 사회학적 관점. 연령 차이를 넘는 연애가 허용되는 이유. 서구권에서는 연령 차이가 큰 연애가 흔하지 않다. 하지만 태국에서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왜 그럴까? 불평등한 경제 구조. 태국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 남성이 가정을 부양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있어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성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유교 문화의 잔재.
한국과 태국은 공통적으로 동아시아권 문화 영향을 받았다. 나이 많은 남성이 보호자 역할을 하는 관계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점도 작용한다. 사례 연관성. 박 선생 70대의 태국에서 만난 30대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도 태국 사회에서 연령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 덕분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연애가 단순한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치관이 맞아야 지속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 이제 중요한 것은 태국에서 연애를 꿈꾸는 은퇴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다. 현실을 직시하라.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으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상호 존중이 기반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라. 태국 여성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려면 최소한의 태국어 또는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 깊이 있는 대화 없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감정적 유대가 있는지 확인하라. 경제적 이유로 관계가 시작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 유대가 생기지 않는다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하는지 혹은 단순한 이해관계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결론. 태국에서 사랑할 수 있는가? 가능하지만 신중해야 한다. 70대 한국 남성이 태국에서 20대 여성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심리학적으로 감정은 나이에 상관없이 유지되며 경제적 요소와 사회적 배경이 작용해 이런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애가 단순한 환상인지 아니면 진짜 의미 있는 관계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경제적 논리에만 기대면 언젠가 문제가 생긴다.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해야 한다. 진정한 감정이 있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노후에도 사랑은 가능하다. 하지만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태국에서 연애를 꿈꾸는 은퇴자라면 단순한 환상이 아닌 진정한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